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밤에 정말 중요한 FOMC 미팅 결과를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합니다. 이전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하고 오늘 블랙록도 예상하지만 오늘 FOMC 미팅 결과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정말 큰 임팩트를 가져올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내일 결과 나오는 대로 빠르게 영상 업로드 하니까 알람 꼭 켜두시고요. 미국, 한국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연준의 금리나 실물 경제 지표 전망이 업그레이드 되면 바로 한국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나마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나스닥 선물하고 나스닥 지표는 좋았고요. 내일 FOMC 미팅 있을 줄 알고 국채 금리가 스스로 겁을 먹고 주춤하면서 오늘 판기업들 주가를 쭉쭉 끌어올렸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다 초록불 들어왔고요. 대신에 테슬라만 시장의 작은 오해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단기적인 리스크고요. 언제나 그랬듯 테슬라의 펀드멘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빅테크주는 3월 들어서 반등하고 있지만 가치주, 은행, 금융주들은 지난번 예측했듯이 계속해서 상승장에 지치면서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주춤해졌습니다. 이제 자본이 언컨택트주에서 컨택트주로 이런 이동이 끝나간다는 시그널을 시장이 보여준 듯 하고요. 자본의 이동이 끝나고 오를 만큼 오른 가치주는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 듯 합니다. 테슬라나 애플, 판기업들은 2월 상대적으로 많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재상승할 여력이 엄청 많고요. 어제 세계 최대 펀드 운용사인 블랙록이 CNBC하고 이번 FOMC 미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인터뷰했는데요. 블랙록 CIO 최고 투자 책임자 릭 라이더는 이번 FOMC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국채금리 광란의 발작, 마치 매드니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릭 라이더가 말한 핵심만 보면요. 지금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화요일, 수요일 제롬 파월 의장이 이틀간 FOMC 회의 후에 발표하는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준이 발표하는 새로운 경제 금리 예측은 2023년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2023년까지 와 진짜 블랙락이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발표되면 오늘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춤했는데 정말 광란의 3월이 시작될 듯 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연준 정책의 미래 경로에 대해서 일부 견해를 공개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네요. 미래 경로라 하면 블랙락이 말한 금리 상승하고 이전에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했던 GDP 실업률 같은 실물 지표 업그레이드 이야기가 나올 듯 합니다.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단기 전략 책임자인 마크 카바나는 파월 의장은 좀 더 낙관적이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즉 실무 경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비둘기파적인 온건파적인 금리 안 올린다 이렇게만은 꼭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난번에 3월 4일 파월 의장이 월스트리트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러나 이번 FOMC 결과 발표는 단어 한 단어 귀 기울여서 들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어떤 견해를 나타내든 시장이 크게 움직인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저금리 정책 및 자산 매입과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라 보인다고 하고요. 이번에 확실히 경제 지표가 2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좀 더 다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 거다 말하는 거고요. 이번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 각종 전망치 상향 여부, 정책 언급입니다. 점도표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확인될 것으로는 예상하지만 코로나 백신으로 최근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연준 의원도 늘어날 거라고 하네요. FOMC 연준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물가 전망치도 높게 발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연준이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거나 하면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거나 상승이 진정될 가능성은 낮고 시장은 실망감으로 단기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실제로 어떻게 발표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블랙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으로, 단기간에는 금리 인상은 없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단기로 코로나로 글로벌 경제가 힘들어하는데 경기 지표만 회복된다고 금리 올려버리면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크죠. 오늘 테슬라 주가 장중에 5%까지 빠지면서 테슬라 투자자들 멘탈을 흔들었는데요. 2000조 경기 부양책으로 주말까지 계속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빅테크주만 분위기가 좋고 테슬라만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빠진 것은 1월 니오데이 GM 전기차 투자 확대 발표와 마찬가지로 경쟁자 리스크입니다. 중경투 애청자라면 이전 니오데이 때 시스템 리스크, 비시스템 리스크 이야기하면서 주가 하락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가 올리고 내리는 데는 시스템 리스크하고 비시스템 리스크가 있습니다. 비시스템 리스크는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로 컨트롤이 가능한 리스크고요. 시스템 리스크는 조절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기업 외부적인 문제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입니다. 어제 폭스바겐이 파워데이 열어서 배터리 산업에도 집중하겠다, 본격적으로 테슬라 따라서 전기차 사업 하겠다고 이야기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약한 단타 투자자들 테슬라 팔고 폭스바겐 비중 늘린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 노키아 최신형 폰 나온다고 발표하니까 아이폰 팔고 노키아 폰 사려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이 노키아보다 핸드폰을 잘 만들고 역사가 있어서 노키아 폰으로 간다고 2010년도에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빠지고 폭스바겐은 몇 년 만에 주가가 급등한 거고요. 테슬라 주가 빠져서 놀란 분도 많겠지만 어제 한국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또 중국 글로벌 1등 배터리 CATL도 주가가 5% 이상 떡락했고요. 참, 이전 현대차 아이오닉 5도 그렇고 폭스바겐이 이번에 IT 기업을 인수했다고 이야기 나오고 OS 제대로 만들겠다고 테슬라 주가가 빠진 것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로 배터리 산업을 확장한다고 테슬라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아직도 정말 테슬라에 대해서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내일 FOMC 영향하고 오늘 폭스바겐 경쟁자 리스크로 테슬라 주가 하락한 것은 정말 테슬라 저가 매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테슬라는 폭스바겐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습니다. 초창기 애플 아이폰 발표할 때도 글로벌 1등 노키아보다 변동성이 컸죠. 테슬라는 현재 단계에서 전기차 신생산업이고 새로운 것 4차 산업의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두려움,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쟁자 리스크로 1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고요. 이런 외부적인 리스크는 테슬라의 펀드멘탈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핵심은 4가지로 배터리 셀의 통합화, 배터리 셀의 내재화, 배터리 순환 시스템 구축, 주요 국가의 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것이고요. 이미 테슬라가 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 벤치마킹에서 따라하겠다는 전형적인 후발주자 포지션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첫째, 배터리 셀의 통합화, 배터리 복잡성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기존의 LG SK에서 공급받던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를 각형으로 네모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단일시키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30년에 80% 폭스바겐 전기차 차량에 도입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2030년입니다. 지금 테슬라 4680 배터리 올해 7월에 나온다고 일론 또 트윗하는데 2023년에 80%도 아니고 2030년에 80%면 아직 9년이나 남은 거고요. 두 번째, 배터리 셀의 내재화. 기존의 LG화학, 중국 CATL하고 협력에서 벗어나서 5대5 지분 가진 노스볼트 스웨덴 공장하고 독일 공장에서 폭스바겐만의 전용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2023년, 2025년 스웨덴, 독일 단계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것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는 것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한계이고요. 기존 내연기관차들의 회사 기술자들의 숙련도나 전기차에 대한 공부도 이제부터 새롭게 해야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만약에 사업성도 없고 테슬라하고 경쟁이 안 되면 2010년도에 스마트폰 글로벌 1등 하던 노키아처럼 시장 점유율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폴더폰 생산하는 기업도 많죠. 그리고 세 번째, 배터리 순환 시스템. 중국 CATL이 기존에 하고 있는 배터리 재활용도 폭스바겐이 따라 하겠다 하는 거고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럽, 중국 주요 국가의 급속 충전소 인프라 확대하겠다. 2025년까지 4만 개 정도 충전소를 글로벌에 깔겠다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만 봐도 그냥 테슬라를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독일 장인들 5,000명 해고하고 폭스바겐은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겠다 하는 거죠. 5,000명 해고한 것은 정말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 떨어질 때마다 테슬라 기업 자체의 격정보다는 우리는 전기차가 잘 팔릴까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들이 98% 이상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의 확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컸고요. 그런데 글로벌 자동차 1등인 폭스바겐이 5,000명 독일 장인 해고하면서 더 테슬라와 전기차가 대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